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스팟이에요, 스팟. 그 리드 빌레이하고 볼더 빌레이가 있어요. 근데 뭐든지 떨어지는 낙하하는 물건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빌레이라는 걸 봐요. 빌레이라는 건 이제 우리나라 말로 확보거든요. 확보. 확보를 잘 봐야 되는데, 확보에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적 확보, 하나는 동적 확보. 알아두면 좋겠죠? 네, 정적 확보와 동적 확보는 뭐냐면, 뭘 기준으로 하냐면, 내 몸이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로 크게 구분해요. 그러니까 내 몸이 움직일 수 없는 경우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이제 뭐 멀티피치 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막 인수봉 아니면은 요시미티 막 이런 데 있잖아요. 큰 벽 몇백 미터짜리 이런 데 올라가서 위에 매달렸어요. 그러면은 내 몸을 막 이렇게 막 움직일 수 없죠. 한 곳에 딱 고정된 상태에서 확보를 보잖아요. 이런 거를 내 바디가 고정된 상태에서 빌레이를 본다. 그래서 스태틱 빌레이라고 해요. 아니면은 내가 너무 가벼워서 그냥 빌레이를 보는데도 이게 딸려갈 것 같아서 한 곳에 고정시켜 놓고 아니면 누군가 붙잡아 놓고 내가 딸려가지 않게 하겠다. 이런 거를 좀 정적 빌레이, 스태틱 빌레이 이렇게 얘기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크게 카테고리로 나누면은 동적 빌레이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몸이 움직인다. 움직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되죠? 정적 빌레이, 동적 빌레이. 우리가 대부분 클라이머, 우리 지금 뭐 그 멀티피치 하는 분들이 아니면 대부분은 다 동적 빌레이를 봐요. 동적 빌레이, 내 몸이 움직이는 거. 그래서 동적 빌레이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로프를 사용할 때와 로프를 사용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로프로 사람을 잡아서 멈추는 그 작업을 할 때와 로프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로프로 사람이 매달리지 않은 상태. 아니면 또는 볼더 할 때. 볼더 할 때 내가 사람이 떨어지면 안전한 곳으로 집어 넣어야 되니까 내 몸이 움직이죠. 움직이면서 그 사람의 위치를 봐요. 이렇게 또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러면 로프는 일단은 생략할게요. 그건 다음에 한번 로프 외벽에 나가서 한번 어떻게 스팟을 보는지, 빌레이를 보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은 볼더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게요. 이제 이런 클라이밍 하는 볼더 짐에서도요, 흔히들 너무 잘 못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저는 일단 들어가요. 왜냐하면 꽤 많은 시간 동안 자연바위도 했었고 그러기 때문에 저 사람이 떨어지면 크게 다칠 것 같아 그러면은 개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위치냐면 사람이 떨어지는데 매트 밖으로 나갈 것 같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볼더짐 가도 매트가 폭이 좁은 경우가 있어요. 벽은 높은데 폭이 좁아. 그러면 거기서 뒤에 서 계셔야 돼요. 서서 매트 밖으로 떨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가 볼더짐에서 하는 가장 큰 확보의 목표는 뭐냐면 매트 밖으로 떨어지지 않고 안전한 지역으로 그 사람이 안전한 자세로 들어갈 수 있게 한다 라는 게 목표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특히 이제 그 볼더 짐에서 또는 그냥 손을 들어서 한 곳에서 내가 한 지점을 계속 점유하면서 보는 거를 또 다른 말로 스팟이라는 말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한 건 뭐냐면 동적 빌레이 아니면 뭐 볼더 빌레이 이것보다 볼더 확보 이런 것보다 스팟이라는 말을 많이 들 거예요. 스팟은 볼더 할 때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자세를 말하는데, 사람들이 제가 이제 이걸 왜 말하냐면 볼더 스팟을 보실 때 이러고 계세요. 이건 큰 착각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사람이 떨어졌어요. 그럼 어디로 떨어지면 제 손에 오겠죠. 그럼 전 어떻게 돼요? 이거 이렇게 버틸 수 있어요? 못 버텨요.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가 부딪힌다예요. 부딪히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 상태에서 밀어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팔을 빼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팔꿈치를 피고 있어야 돼요. 그럼 사람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구부러지면서 밀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볼더 스팟 본다고 하면서 내가 봐줄게 이러고 있단 말이야. 이건 내가 널 안아서 썸을 타거나 또는 내가 너랑 부딪혀서 너랑 나랑 무슨 깽값을 치거나 매트 밖으로 나오는 걸 내가 막아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안아주고 싶지 않다면 이 상태에서 정말 안전하게 밀 수 있는 자세를 취해야 돼요. 이건 밀 수 있는 자세, 이거는 나랑 부딪히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어깨 빼고
견갑 밖으로 민 다음에 이렇게 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위치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사람이 이제 등반을 한다고 해봐요. 등반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를 포커스로 딱 손 위치를 잡아야 돼요? 네. 떨어질 것 같은. 근데 그 사람의 어느 부위를? 엉덩이는 너무 음란해요. 엉덩이는 좀 음란해요. 만약에 이 위로 막 사람이 다니는데 제가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엉덩이에요. 진짜 실제로 엉덩이를 내가 받쳤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아크로바틱 하는 거죠. 뒤로 날아가요. 뒤로 날아가요. 그러니까 무게 중심보다 아래쪽을 겨냥하고 있으면 사람이 뒤로 날아갑니다. 그쵸? 이거는 특히나 실내에서 하는 것보다 바위에서는 진짜 실제 자기 훨씬 높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엉덩이를 겨냥하고 계시면 안 돼요. 오버행에서 말하는 거죠. 슬랩은 조금 달라요. 슬랩은. 그리고 어깨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깨 쪽을 겨냥하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고 있는데 어깨 쪽을 겨냥하고 있어. 그 사람이 떨어졌어. 실제로 어깨를 내가 받쳤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 너는 병으로 들어가! 어깨를 받치면 몸이 어떻게 해요? 앞으로 회전하죠. 그래서 어깨를 밀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헬멧 쓰고 있어야죠. 그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맞춘다? 무게 중심이 어디 있어요? 여기 배꼽이죠. 배꼽에 위아래 5cm 정도잖아요. 그러면은 여자는 좀 5cm 아래라고 하고, 하지만 요즘 클라이밍 하는 여자분들은 다 어깨가 커서 5cm 정도 민 것 같아. Anyway, 이 배꼽 위치가 어디로 관통해요? 여기죠. 여기에요, 여기. 이쪽 광배 끝라인 쪽을, 허리 쪽을 바라보면서 광배 끝라인을 바라보고 계셔야 돼요. 일반적으로요. 특수한 경우는 달라요. 슬랩이나 이런 데는 좀 스팟이 달라지니까. 이쪽을 바라보면서 손을 계속 들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들고 있어요, 계속. 그러면 등반을 하는데 이렇게 등반을 해요. 그러면 너는 이쪽으로 가지만 난 여기 있을게. 아니에요. 그쪽 광배를 향해서 계속 이렇게 다녀야 돼요. 몸이 또 돌아갔어? 그럼 계속 이렇게. 그래서 몸에 그 사람의 광배 라인, 허리 라인을 보면서 그 무게중심 라인을 보면서 계속 움직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팔 구부리지 마세요. 팔 피세요. 정말 내가 제대로 된 스팟을 보고 싶으면 그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움직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리 자세예요. 다리가 내가 확실히 받아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럼 떨어지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해서 그 사람 허리를 일단 딱 가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진짜 이 스팟을 보고 싶다면 다리는 제가 사람이 이쪽에 있다라고 하면 어깨를 펴고 이 상태에서 밀고 그다음 다리는 양쪽으로 벌리고 계셔야 돼요. 양쪽으로 벌리면 실제로 떨어졌어. 그럼 밀면서 저도 살짝 굴러야 돼요. 네. 그래서 무릎을 앞뒤로, 발을 앞뒤로 하고 있으면 내가 무너지면서 무릎으로 그 사람 허리를 가격할 수도 있고 머리를 가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 안으로 빠져들어올 수 있거나 밀어낼 수 있도록 저도 살짝 구를 수 있는 자세. 세 가지 얘기해드리면 팔을 핀다. 두 번째, 위치는 COM이라고 하는 몸의 중심을 관통하는 뒤쪽에 광배 끝라인 여기를 바라본다. 일반적으로예요. 일반적으로. 좀 슬랩 같은 게 달라진다는 거 계속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또 다리의 자세는 손하고 똑같이 그냥 일직선으로 그대로 있으셔야 돼요. 앞뒤로 있으시는 건 그닥 좋은 일은 아니에요. 케이스마다 좀 달라지긴 해요. 너무 강력하게 받아줘야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대부분은 앞뒤로. 근데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건 내가 안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등반자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있잖아요. 제가 있는데 내가 구르면 뒤가 돌이야. 내가 구르면 매트 밖이야. 이러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안전도 확보해 주시고 공간에 이런 물건들이 없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런 물건이 있으면 내가 여기로 떨어지면 안 되죠. 내가 걸려서 나는 등반하는 사람 멀쩡한데 나 혼자 구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주변이 안전한지 먼저 육안으로 확보하고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돼요. 네 가지를 좀 말씀을 기본적인 걸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볼더 자연바위나 이런 데 가면 매트를 깔죠. 매트를 이렇게 막 설치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부러 밖에 나가서 지금 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구조물이 있다고 하면
어른 놀랐어요? 그러면 얘를 충분히 가릴 수 있어야 돼요. 얘를 가려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좁은 게 아니라 가장 큰 거를 먼저 얘로 덮으세요. 덮어서 얘도 그러면 덮었죠? 네, 실제로 좀 이따가 이제 클라이머가 등반을 할 건데 덮을 때 여기서 이 겹쳐지는 부분을 좁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 사이로 밀리면서 떨어질 때 사람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벌어져요. 벌어지기 때문에 언제나 깊이 교차를 하셔야 돼요. 깊이 교차. 그럼 여기가 등반을 하고 있죠. 그럼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 면으로 떨어지겠죠. 어쩌면 저기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서로 매트가 다 교차가 깊이 돼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추락할 때마다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조정해서 충분히 교차.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이거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타퍼가 있으면 이 사이를 이렇게 교차한 부분을 가려주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이렇게 해서 가립니다. 그 다음에 등반지에 이렇게 개가 있으면 개는 돌아다니지 않게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한번 실제로 등반을 하면서 제가 스폿을 보고 추락하는 장면을 연출해 보겠습니다. 파이팅! 처음부터 고! 파이팅! 예, 안전하게 떨어졌습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오케이, 고고고. 이렇게 뛰고 나면 매트가 움직였잖아요. 움직였으면 반드시 조정해 주셔야 돼요. 지금 분명히 겹쳐놨는데 밀렸잖아요. 그러면 다시 조정. 다시 조정하고 지금 매트를 까셨죠? 근데 매트가 떨어졌을 때 지금 안전하게 머리 부위를 지금 머리하고 척추 부위를 완전히 지금 막아줬어요. 그렇게 매트를 좀 까셔주셔야 돼요.